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단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단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빨간색 펜과 그 다음에 자를 준비해 주고요. 이 성취 규준에 밑줄 그어주세요. 성취 규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학습 목표예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먼저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나중에 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소단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할까? 제목에 밑줄 긋고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다는 방법이에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거는 똑같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탐구해 봅시다를 보면 성현이가 학교 축제에서 친구들에게 줄 과자를 포장하고 있는데 상자에 도넛 30개, 그 다음에 비스켓 45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조건이 각각 같은 개수씩 남김없이 나누어 담을 때 요 밑줄 그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중요하니까 각각 같은 개수씩 남김없이 나누어 담기 위해서는 이 30개도 각각 같은 개수씩 남김없이 나누어 담고요. 그 다음에 45개도 각각 같은 개수씩 남김없이 나누어 담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조건은 뭐냐면 약수 조건이에요. 약수. 그죠? 30의 약수여야 되겠고 과자 개수가 45의 약수의 개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약수 개념임을 알고, 자, 1번을 풀어볼게요. 도넛 30개, 30개를 나누어 담을 수 있는 상자의 수인데요. 30개를 나누어 담을 수 있는 상자의 수,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30이 약수가 되겠죠? 그럼 적어보는 거예요. 30의 약수. 한번 해볼까요? 자,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되겠죠? 2로 나눠지네요. 3으로 나눠지겠고요. 4는 안 되고 5로 나눠지네요. 그 다음에 6으로 나눠지네요. 자, 그 다음에 10으로 나눠지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로 나눠지네요. 그리고 30. 여러분들이 약수를 적은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약수라는 건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30, 2 곱하기 15, 그다음에 3 곱하기 10, 5 곱하기 6, 이 짝을 맞춰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맞죠? 그럼 빠짐없이 잘 썼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45 담을 수 있는 것은 약수가 되니까 이번에는 45의 약수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1로 나눠지고요. 3으로 나눠지네요. 5로 나눠지네요. 그리고 9, 15, 그 다음에 30. 이렇게. 30이 아니라 45죠. 잘못 썼습니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45. 마찬가지로 쓴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죠? 두 수의 곱. 1 곱하기 45, 3 곱하기 15, 5 곱하기 9. 맞네요. 그죠? 5 곱하기 9.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썼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도넛 30개와 비스켓 45개를 동시에, 자, 밑줄 그어볼까요? 자, 30과 45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상자의 수인데 이게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공약수입니다. 약수. 약수 중에서 공통인 약수예요. 그걸 찾는 겁니다.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1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이 있네요. 자, 3. 또 뭐가 있을까요?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그죠? 공통인 약수가 있죠? 다시 써면 1이 있고요. 3이 있고요. 5가 있고요. 15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수가 하나가 아니죠. 이럴 때 가장 작은 최소 공약수는 항상 1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공약수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약수를 구할 때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최대 공약수. 왜 그렇다고 그랬죠? 최소 공약수는 항상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각각의 약수를 다 찾은 다음에 공통인 약수를 찾기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쉽게 찾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꼭 밑줄 긋고 노트에다 정리해 주세요.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 공약수 정의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약수는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우리는 서로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로소는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수학 개념으로 다뤄요. 정의가 뭐라고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노트에다 꼭 정리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그젬플 들면 이런 거 이집은 굉장히 많은데요. 뭐 3과 8 한번 볼까요? 또 안 적어지네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좀 오류가 많이 나는데 양해해 주세요. 천천히 적어볼게요. 3과 8 한번 볼까요? 3과 8은 서로수일까요? 맞죠? 왜냐하면 최대 공약수 1이기 때문에 3과 8은 서로수가 맞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두 수가 서로수 밑줄 긋고요. 서로수 써면서 정의를 한번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이렇게. 그러면서 외워야 됩니다. 서로수인 것을 모두 찾으셔야 했는데 1번은 어때요? 1번은 맞죠. 서로수. 그죠? 5와 12 공통인 약수 1밖에 없습니다. 근데 2번은 안 돼. 왜냐면 공약수가 3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최대 공약수가 3입니다. 1이 아니라 3이라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3번 16과 25도 한번 보는 거예요. 16과 25 이것도 맞네요. 그죠?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그런 다음에 28과 49인데요. 이거는 왠지 7의 배수 같은데요. 그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얘는 7입니다. 일단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되는데 1이 아니면 서로수가 안 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는 게 편리할까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4도 소인수 분해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60도 소인수 분해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죠. 그럴 때 방법은 뭐냐면 공통인 약수잖아요. 그래서 공통인 소인수를 찾는 거예요. 단지 여기 이제 별표를 한번 볼게요. 방법을 한번 보면 24에도 소인수 2와 3이 있고요. 60에도 소인수 2, 3, 5가 있는데 공통인 소인수는 2와 3이죠. 그래서 일단 2와 3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수 24와 60을 동시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지수 3과 2가 있는데 지수가 큰 걸 쓰면 60을 나누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가 작은 거 2를 쓰는 거예요. 됐죠? 지수가 같을 때는 그냥 그 공통인 지수를 쓰면 됩니다. 1이 되겠죠? 찾는 법 알겠죠? 공통인 소인수의 곱을 표현한 다음에 지수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값은 12라고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요. 이와 같이 두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와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요. 소인수 분해와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었을 때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소인수의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다르면 작은 것을 택하여 모두 곱하여 구한다. 이게 방법이에요. 일단은 소인수 분해 해야 됩니다. 이제 별표 해놓고요. 자, 24, 그 다음에 60 아까 방금 전에 했었죠. 그죠? 실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 참고 별표 3개 해놓고요. 이 최대 공약수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최대 공약수 아까 10이라고 그랬잖아요. 12는 여기에 12였는데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 왜냐하면 24와 60의 공약수를 모두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24와 60의 공약수를 모두 찾는 문제는 뭐냐면 이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습니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예요. 약수. 꼭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두 수의 공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하면 뭘 구한다고요? 최대 공약수 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즉 그게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약수를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자연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자, 이거 빨간색으로 한번 더 적어볼게요. 그리고 별표.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노트에다가 별도로 메모를 해놓으세요. 자, 2번 최대 공약수를 직접 구해보는데요. 직접 풀어보고 동영상을 멈춤해보고 풀어본 다음에 이어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최대 공약수 밑줄 긋고요.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이걸 이용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공통인 소인수 먼저 씁니다. 2도 있고요. 3도 있네요. 이제 지수만 선택하면 되는데 2의 지수 1과 2 작은 수는 1이네요. 그죠? 3의 지수 2와 2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은 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안 써지네요. 2 그죠?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공통인 소인수 뭐가 있냐면 3 곱하기 5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3의 지수 2와 그 다음에 1이잖아요. 제일 작은 건 1입니다. 3의 1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5에서 지수가 마찬가지로 2와 1이네요.
그러니까 자군수 1. 그대로 3 곱하기 5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와 4번의 경우는 어때요? 소인수 분해가 안 돼 있죠. 이럴 때는 소인수 분해라서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구하죠.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이제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웠을 거예요. 24와 40이니까 나누는 수를 찾으면 되잖아요. 나누는 소수. 그죠? 소수 중에서 그 24와 41을 나누는 수 일단 짝수면은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2, 그 다음 21. 또 안 써지네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좀 에러가 많아요. 잘 안 써지니까 이 점은 양해 좀 해주세요. 12와 21. 12, 21은 모두 3의 배수네요. 그죠? 그래서 3으로 나눠주니까 항상 소수로 나눠주세요. 3으로 나눠주니까 3, 4, 12, 3, 7, 11. 7과 4는 어때요? 서로 수잖아요. 그럼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2 곱하기 3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3. 다시 한번 써줄게요. 이게 프로그램이 무료 프로그램인데 좀 계속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점을 양해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9와 121도 똑같아요. 자, 99, 그 다음에 121인데요. 이렇게 니은자로 크게 하고요. 일단 3으로 나눠지죠. 3으로 나눠지니까 33. 그리고 121은 이게 착각했네요. 121이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3으로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눠지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 121은 이런 걸 이제 외워두면 좀 편하겠죠. 121은 뭐의 제곱이에요? 11의 제곱인 수이고요. 이 99는 9 곱하기 11이잖아요. 그래서 11로 나눠진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제곱수는 몇 개를 좀 외워두면 편합니다. 11로 나눠지니까 자 11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9가 남고요. 11. 9와 11은 서로 수니까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1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11.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공통으로 나누는 소수를 찾아서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제 1번에서는 뭐냐면 두 수뿐만 아니라 세 수의 최대 공약수도 구할 수 있어요. 각각을 소인수 분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4, 60, 72에 소인수 분해하면 오른쪽 같다는데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각각을 소인수 분해해요. 24의 소인수 분해, 그 다음에 60의 소인수 분해, 그 다음에 70의 소인수 분해인데 일단은 공통인 약수니까 공통으로 다 있는 것, 세 군데 다 있는 공약수는 2와 3이네요. 그래서 2 곱하기 3을 일단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2의 지수에서 제일 작은 수 2네요. 그죠? 그래서 2라고 쓰고요. 3의 지수는 1, 1, 2니까 제일 작은 수 1.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3번도 공통인 소인수를 찾는 거예요. 2가 세 개의 수에 다 있네요. 그죠? 2 써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3이 있나요? 첫 번째 3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는 다 있어요. 5. 됐죠? 그런 다음에 2의 지수. 1이 제일 작네요. 그래서 1 그대로. 그 다음에 5의 지수. 마찬가지로 1이 있네요. 그래서 2 곱하기 5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2번도 볼까요? 공통인 약수 2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3은 여기 맨 앞에 3이 없죠? 곱하기 7이 있네요. 그죠? 6 곱하기 7로 쓴 다음에 지수 선택하는 겁니다. 2, 3, 2. 제일 작은 수는 2네요. 2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 7의 제곱, 1제곱이 있네요. 그래서 7은 그대로 1. 그래서 2 곱하기 7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된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과 4번은 나누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직접 나눠보죠.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러면 18과 45와 108을 동시에 나누는 수가 있는지를 보는데 우리 3의 배수 판정법 알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잖아요. 근데 18도 3의 배수, 45도 3의 배수, 108도 3의 배수. 그래서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3. 그래서 3, 6, 18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니까 3, 1은 3, 3, 5, 15. 그 다음에 3, 3, 9, 3, 6, 18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나누고 보니까 또 3의 배수예요. 그래서 3으로 나눠집니다. 또 안 써지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3, 2, 6, 그 다음에 3, 5, 15, 그 다음에 12. 자, 이제 2와 5와 12를 동시에 나누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3 곱하기 3.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돼서 최대 공약수는 3 곱하기 3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3 곱하기 3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계속 펜슬이 인식을 못했다 했다 돼가지고 그 점은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48, 72, 114인데요. 공통으로 나누는 수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모두 짝수죠.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2부터 해요. 뭐 큰 소수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24, 그 다음에 36. 이것도 또 오류가 나요. 이게 지금 펜슬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36입니다. 그 다음에 114도 마찬가지로 나누니까 57이 되겠죠. 그 다음에 57은 짝수가 아니니까 2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누는 수가 뭐가 있을까 보니까 세 수 모두 두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네요. 그러면 다 3의 배수인 거예요. 3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3, 8, 24, 12, 그 다음에 3, 1은 3, 3, 9, 27. 그래서 19 이렇게. 그러면 8과 12와 19는 동시에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3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든 아니면 저렇게 동시에 나누는 소수를 찾든. 알겠죠? 자, 의사소통 문제를 볼까요? 남학생 기훈이는 공통의 소인수가 뭐지? 라고 해서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럼 공통의 소인수가 뭘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공통의 소인수를 첫 번째를 알고 2나 3의 배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얘는 17의 배수에 둘 다. 근데 이 17을 찾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공통의 소인수로 나누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나래처럼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사실은 17이 금방 눈에띄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 방법이 좀 더 유리한 문제가 있고 공통의 소인수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9가 됩니다. 9.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통의 소인수를 쓸 때는 소인수가 작을 때, 공통의 소인수가 딱 눈에 띌 때는 그걸 이용하고요. 아니면 소인수 분해 이용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은 아름다운 동네 길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 담장의 가로의 길이가 읽어볼까요? 가로의 길이가 234cm, 세로의 길이가 126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화를 그리려고 합니다. 벽화는 크기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로, 이건 벽화를 직사각형을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로 빈틈없이 이어붙여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되도록 큰 타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조건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이 나왔는데 이 안을 채우는 이 정사각형의 타일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딱 맞게 빈틈없이 이어붙인다고 그랬으니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되도록 큰 타일이니까 이건 뭐냐면 최대 공약수예요. 최대 공약수 문제입니다. 그죠? 234도 나누고 그 다음에 126도 나누는 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밑에 풀이처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요. 구할 수 있죠. 그다음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34와 126을 쓴 다음에 한번 나눠볼까요? 둘 다 짝수니까 1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1, 또 안 써지네요. 7. 천천히 써볼게요. 그 다음에 63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7도 각자리 숫자를 합하니까 9가 돼서 3의 배수가 되겠고 63도 각자리 숫자의 합이 9가 돼서 3의 배수가 되죠. 3의 배수 금방 할 수 있어요.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눠주니까 3, 3은 9. 또 안 써지네요. 3은 9. 그 다음에 3, 9, 27. 그 다음에 2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보니까 또 3의 배수가 나왔네요. 또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으로 나눠주니까 13. 13은 소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없겠네요. 그죠? 이게 좀 잘 써줬으면 좋겠는데 7. 예, 잘못 써지네요. 그래서 더 이상 13과 7이 서로 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고, 여러분 이 단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뜨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어느 구호단체에서 해외 재난 지역에, 자, 밑줄 그어볼게요. 의사 84명, 구조대원 98명을 파견하였답니다. 84명과 98명. 이들을 남는 사람 없이, 자, 이들을 남는 사람 없이 여러 개의 조로 나누어 구호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84도 나누고 그 다음에 98도 똑같은 수로 나눠야 되겠죠. 각각의 조에 속하는 의사와 구조대원의 수를 각각 같게 할 때 최대 몇 개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문제임을 알 수 있겠죠. 또 안 써져요. 최대 공약수 문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 쉽죠. 그럼 여러분들 뭐 소인수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84, 그 다음에 98 쓴 다음에,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 요거 만든 소프트 회사에서 이제 유료 버전으로 하려고 이렇게 에러를 거는 것 같아요. 자, 98. 그러면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뭐 이 짝수니까 무조건 2로 나눠요. 그러면 42. 그 다음에 248, 298. 이렇게 49. 보니까 7의 배수네요. 그죠? 7로 나눠주니까. 그죠? 6, 7에 42고요. 7, 7에 49. 6과 7은 이제 서로 수니까 이제 구했네요. 2 곱하기 7이 바로 어때요?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7, 즉 14명. 14개가 되겠네요. 개. 다시 쓸게요. 조의 수니까 이게 정말 잘 안 써지니까 좀 불편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좀 양해 좀 해주세요. 14개 조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